네,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열심히 선택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들여보셨겠지만 각 학교마다 요즘 교육과정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선택 기준의 첫 번째는 집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 맛있는 곳, 세 번째는 친구가 가는 곳, 네 번째는 교복이 예쁘면 좋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진로, 이를테면 예술체육을 어려서부터 전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학고, 영재고 등에 진학하려고 애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점은 주로 위에 있는 네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 오래 있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름대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그렇죠? 교복과 급식과 거리를 고려하고 게다가 우정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아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상이 됐든 아니면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 되었든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런 기본 조건 이외에도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고 했을 때 교육과정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을 거고, 그 뒤에 교육과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가 배우게 될 거니까 궁금하죠. 그런데 읽어보다 보면 개정된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도 모르는데 개정된 교육과정은 더 어렵죠. 그래서 복잡하고 힘드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알아듣기가 쉬울 수 있죠. 커리큘럼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요.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안을 내놓고 때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는 대규모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일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표한 해당 연도를 앞에 붙여서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 이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대학 입시를 빼고라도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학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사가 중요해졌을 때요.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6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2개 학기에 걸쳐 즉 1년 동안 반드시 한국사를 듣도록 하고 있고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한국사를 반드시 시험을 봐야지만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교육과정 원문은 아래에 이제 보이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나의 고등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도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학교에서는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다른 선택 과목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있는 2022년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목고를 가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입시 미술을 시작하고 예고를 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미대 입시학원을 다니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종류의 고민을 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바로 진로를 모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술이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술이가 진학할 수 있는 주변 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A여고는 1, 2, 3학년 모두 미술교과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미술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B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로 한 과목을 배우고 3학년에서야 미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술이는 A여고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주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알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처음에 이야기한 교통이나 급식, 친구, 교복 이런 네 가지 이유와 잘 조합해가지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배움이 가능한 학교에 갈 수 있겠죠. 교육과정은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물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연히 교육과정이 다 나와 있고요. 근데 그 교육과정 편제표를 받아보더라도 그 교육과정 편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미리 다 써놨고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